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부터 1단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내가 사는 세계, 우리 지도 읽기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단원에서는 우리 지도에 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지도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지도라는 녀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도라는 녀석은요, 우리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축소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축소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도의 정의를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 세계를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 지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이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도에는 바로 자연 환경, 그리고 인문 환경의 다양한 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뭐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뭐 평야 이런 것들을 우리 자연 환경이라고 한다면 자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문 환경이란 것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을 우리 인문 환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도로, 철도, 공단, 인구, 이런 것들, 다양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 인문 환경이라고 부르고요. 지도에는 이러한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우리 지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우리 한번 지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 지도입니다. 일반도와 주제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일반도, 주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일반도를 먼저 알아볼게요. 일반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널리 쓰인다는 거예요. 그건 지도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도인데요. 이 일반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란 건데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럼 이 정보에는 그렇죠. 바로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플러스 그렇죠. 인문 환경 모두가 포함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를 우리 일반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계 지도, 우리나라 전도 등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일반도 지도입니다. 일반도 지도인데 여기는 특히 인문 환경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도로가 여기 수원이라는 동네의 지도인데요. 도로가 어디에 있다. 학교가 어디에 있고 문화 여기 있고 학교도 보이고요. 그리고 자연 환경 중에 이게 논 표시예요. 논도 요렇게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49라고 되는 거 이 지역의 높이를 의미해요. 자, 그리고 하천도 요렇게 흐른 원천천이나 하천이 요렇게 흐르고 요거 새까만 건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지금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인문 환경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이 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지도를 우리 일반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도는 이러한 일반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한 주제만 담고 싶을 때는 특정한 주제만을 담아낼 지도를 만들어요. 우리 그러한 지도를
주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제도는 우리 조금 더 중요하게 알아둡시다. 주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만든 지도예요.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지도를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만든 지도를 우리 주제도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 주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기후도 인구 분포도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경제에 관한 지도, 언어 분포에 관한 지도, 뭐 우리 학교 뭐 김천의 뭐 학생 수에 관한 지도,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정보들을 주제로 삼아서 지도로 만들 수 있겠죠. 우리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주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옆에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요거는 뭐냐면 요 사례는 같은 기온이 나타나는 지역들을 선으로 연결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온, 어떤 주제라고 하면 기온, 요걸 같은 기온이 나타나는 지역이라는 주제로 요렇게 지금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뭐 14도는 요렇게 여기까지는 14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뭐 여기까지는 뭐 12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뭐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렇죠. 숫자 2라고 되어 있죠. 2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기온이라는 주제로 지도를 만든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종류는 어떠하다. 종류는 매우 많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일반도라는 녀석과 주제도라는 녀석으로 나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분류로는 우리 대추척 지도라는 녀석과 소추척 지도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축척이란 거 우리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런 축척이란 걸 뒤에서 배울 건데요. 이 축척이란 걸 가지고 대축척 지도라는 지도와 소축척 지도라는 지도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축척 지도라는 거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대축척 지도라는 건 무엇이냐? 좁은 지역을 자세히 표현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대자라는 게 축척이라는 게 현실 세계를 얼만큼 줄였나 이 비율이거든요. 이 비율을 매우 크게 했다는 뜻입니다. 비율이 크다라는 것은 이 대축척 지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표현한 지도다. 그래서 대축척 지도할 때 키워드는 바로 좁은 지역을 어떻게 자세히 표현한 지도를 우리 대축척 지도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반대가 소축척 지도가 있습니다. 소축척 지역은 대축척 지역이 좁은 지역을 표현했다라면 소축척 지도는 바로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를 우리 소축척 지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축척 지도는 어떤 지역을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반대로 대축척 지도는 어떻게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표현한 지도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사례를 한번 볼까요? 대축척 지도 같은 경우 여기 부산의 어느 한 지역이에요. 어떠한 지역인데 부산의 한 지역인데 굉장히 어떻게 왔어? 그렇죠. 대축척 지도는 지금 딱 봤을 때 건물의 형태라든지 골목길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대축척 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다? 그렇죠.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표현했다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오른쪽 옆에 있는 게 우리 소축적 지도인데요. 소축적 지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전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도를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 지도를 보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뭐 자연이라든지 뭐 도시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소축척 지도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의 종류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지도의 구성 요소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지도의 구성 요소 우리 3가지가 있는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방위라는 녀석이 있어요. 방위.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방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방위라는 것은 지도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나타낸 거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도에서는 이러한 방위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방위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방위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죠? 초등학교 때 혹시 배웠겠지만 요렇게 사방위표 또는 요렇게인가요? 요렇게 되어져 있고 뭐 요렇게 돼 있는 뭐 팔방위표 요런 것들을 아마 활용을 해서 이제 지도에서 방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요런 방위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도에 만약 방위표가 없다면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도에는 방위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위표가 없을 경우에는 지도의 위쪽을 무슨 쪽? 북쪽. 아래쪽 그리고 아래쪽이라 되는데 선생님 잘못 썼어요. 오른쪽은 지도에서 오른쪽은 무슨 쪽으로 본다? 동쪽으로 본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위표가 없을 경우에 지도에서 위쪽은 북쪽, 오른쪽은 동쪽, 아래쪽은 남쪽, 왼쪽은 서쪽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방위라는 녀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호라는 녀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호라는 녀석은요, 바로 지표면 위에 우리 지표에 있는 현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각종 현상을 지도에 간략하게 나타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은 우리 정의에서 했었죠. 현실 세계를 줄여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대로 우리 학교를 지도에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야 이거 학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해놨죠. 초등학교 배웠겠지만 요렇게 하면 뭐다? 학교다. 뭐 요렇게 하면 뭐다? 절이다. 뭐 이런 것들 요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뭐였더라? 갑자기 이게 뭐 논이다. 요거는 뭐 과수원이다. 요렇게 어떤 기호를 쓸 건지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왜 이런 기호들을 만들어 놨냐면 바로 현실 세계를 어떻게 줄여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에는 무엇이 사용이 되어진다? 기호가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중요한 축척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도에는요 축척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바로 지도의 정의는 뭐였죠? 현실 세계를 그렇죠.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얼만큼 축소할 건가?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리려면 모든 자연 현상이란지 인문 현상을 그 정확한 비율로 줄여야만 정확하게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줄일 것인가? 이거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축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표상의 실제 거리를 지표상의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여 나타낸 거리 또는 줄여 나타낸 거리라는 것보다 오타에 좀 많네요. 비율이라고 합시다. 지도상에 얼만큼 줄였냐 이 비율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축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축척을 알면 바로 두 지도상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재서 실제 거리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뭐겠죠? 그렇죠. 방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요 지도는 이렇게 4방위표가 있네요. 이거를 보고 여기가 그렇죠. 놀스 북쪽, 여기가 S 아래쪽, 여기가 서쪽 웨스트, 여기가 동쪽 이스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 이 방위표가 없다 하면 어떻게? 지도의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도의 두 번째 구성 요소 무엇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바로 기호가 있습니다.
지표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지도에 간단하게 표현한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는 요렇게 하자, 뭐 건물 뭐 요렇게 하자, 뭐 도로 주황색으로 하자, 뭐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통해서 지금 이 지역에 어떤 것 건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축척을 사용하죠. 그래서 축척은 다시 한번 지도는 지역의 실제 모습을 줄여서 나타낸 것으로 바로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에 나타난 비율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 축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현실 세계를 요 거리만큼 어떻게 400m 전 현실 세계의 400m를 요거 한 1cm 정도 될까요? 1cm를 현실 세계에서는 400m가 될 만큼 비율로 줄여서 표현을 해놨다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지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이어서 이제 지도 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